악덕학원이야, 악덕학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돼. 저도 소속돼 있지만 저도 참 아유, 에이씨. 20대나 30대는 좀 체력이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이제 나도 이제 저기지 기껏해야 이제 한 3년일 거예요. 한 3년 정도. 아휴, 몸도 슬슬 아프고. 제가 한 6개월 쉬었잖아요. 6개월 쉬었는데 아이고 노는 맛을 알아버렸어요. 노는 맛을 알아서 처음에 한 달은 막 자다가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되면은 지금 수업해야 되는 시간인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찾았죠. 이제 노는 방법을 노는 방법을 찾고 이제 어머니랑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 좀 보내고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명뿐인 가족 뭐 그냥 저기 해서 이분도 이제 좀 이제 편찮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다가 복귀했더니 뭔가 달라진 게 없어. 학원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근데 내가 놀랐던 건 6개월 동안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교체됐더라고요. 이게 진짜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계셨던 분 다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4층 갔더니 뭐 다 성주희 선생님 빼놓고는 다 모르는 박은혜 선생님하고 성주희 선생님 빼놓고는 다 모르는 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좀 약간 개선은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나중에 저희 그 내신 대비할 때도 제일 애로사항인데 고등부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직보 해보셨잖아요. 직보 때 2시에 오시면 예를 들어서 직보도 왔어요? 그러면 이거 벌써 딱 겪어보셔가지고 다들 한 요 정도면 이제 문제 조금 푸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이 쌓여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요때쯤이 이제 질문 이제 프린트 몇 개 풀고 정말 제대로 풀면은 한 정말 빠른 친구들이 한 3회? 보통 이제 열심히 달린 친구들이 한 2회 정도 풀고 이제 막 질문이 이제 쌓여 있겠죠.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초등 수업을 들어가시니까 이게 막 직보가 막 이게 직보인가 싶은 생각이 좀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저도 그렇겠지만 직보 때 그 직보 길게 한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한 6시간, 뭐 7시간 뭐 그렇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본인이 몰랐던 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고3 애들이나 고2 애들 같은 경우에 직보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얘들아 그냥 컨디션 조절하고 가는 시간 문제 좀 막 풀고 조금 약간 컨디션 조절하고 좀 아니면 아예 수업 시간에 오든지 아니면 아예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본 수업 시간에 애들 별로 없으니까 그때 좀 이제 봐주고 이제 그렇게 가는 시간으로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착해서 저렇게 열심히 좀 해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그래. 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고등부에 집중할 수 있게 초중부 선생님들은 초중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관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고등부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이런 것들 막 다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빡세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멀티플레이를 막 저기 하니까 아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네. 원래 자습 때 네.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좀 한번 생겼었는데 네. 없어진 거예요 다시? 아니요. 자습 때 쉬는 시간 안 주세요? 중간에 안 쉬고 그냥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쪽에서 선생님한테 주셔야지. 주셔요. 잠깐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애들끼리 좀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은 조교 선생님들이 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에휴, 맞아. 쉬는 시간 줘야지. 안 줬을 때. 진짜. 아유. 네.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제 생각에 한 그래도 접선 정도는 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정도는. 그래서 접선 정도 이제 끝나지. 뭐 무리하지 않아도 접선은 끝나요. 무리하지 않아도 접선은 끝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벡터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벡터가 화살표인 건 아시죠? 그죠? 이게 벡터 vs 스칼라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속력.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 예를 든다면 속도.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와 여기 힘의 크기만 중요하고 여기서 힘의 방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벡터가 모여가지고 벡터 필드를 만들어요. 벡터장. 나중에 대학교 가셨을 때 벡터장을 공부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철판 두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촛불로 이렇게 가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이 퍼져나가는 힘이나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을 쫙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장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로 들어가는데 벡터를 미분해요. 나중에 이제 벡터를 미분해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지민이 지금 당 딸려가지고 지금 힘도 없는데 천천히 나갑시다. 천천히. 여기는 욕심 없어요. 알겠죠? 저기 어차피 숙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49페이지까지 이제 이 스텝이랑 실력 업들 한번 해보시면 뭐가 숙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진도 1시간 동안 좀 놀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뭐 fx 이참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막 이런 거 gx 접선 요거 이제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쓰는 게 원래 오리지널은 판별식이에요. 맞죠?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 접한다 한 점에서 보니까 이게 판별식 갖다가 얘기하죠. 판별식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얘가 몇 차식이라서 2차식이라서 그래요. 2차식이라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이게 판별식을 언급하는 건데 근데 이게 3차식이면 판별식을 얘기하기 좀 곤란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함수 미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접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희 배우는 이름이 2차 곡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에서 공식 그럴 리는 없지만 내신 들어가는 친구가 그럴 리는 없지만 까먹었어. 그러고 뭔가 헷갈려. 그러면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비비면 다 나와요. 이걸로 비비면 접선은 다 나옵니다. 2차 곡선 접선은 이거 비비면 다 나와요. 이거 비비면 다 나오니까 대신에 이걸 안 쓰고 하는 공식들이 뭐가 있겠냐를 공부하는 거지 이거가 맞는 키긴 합니다. 모든 2차 곡선은 이 판별식으로 다 해소가 된다. 자, 한번 볼까요? 그 y는 필수예제 1번입니다. 3x 더하기 1이겠죠? 네, 이렇게가. 그러면 이제 주어진 2차 곡선들과 얘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1번 아이쉬워. y제곱은 12x 요 녀석이요. 대입하겠죠?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마이너스 12x는 0. 그러면 뭐 9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 뭐 3x 마이너스 1인가요? 이 녀석은 0이다. 그러니까 접하는구나. 그쵸? 이놈은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접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것도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흐름이 뭐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2차 곡선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곡선이 절대 세 점에서 만나거나 이러는 경우는 물론 지금 이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접선이 여기서 접선 쳤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가. 근데 이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림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이건데 여기에다가
fx 더하기 n을 집어넣는데 이게 무슨 3차 방정식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껏해야 두 개입니다. 기껏해야 두 개니까 충분히 판별식으로 도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녀석이었던 거예요. 다음에 접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다음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보면은 이것이 뭐 어떻게 될 때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내가 2차 방정식 단원을 들어온 건지 기하 단원을 들어온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풀면서 아마 좀 현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뺏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봤을 때 요거는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실력 업에서 45번 55페이지요. 2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a라고 하는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a, b가 생겼다. a, b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얘가 변수예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생기는 놈이겠죠. 여기가 이제 요거니까 마이너스 아니 여기가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x제곱이라고 쓸게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따위로 생기는 녀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울기 2짜리 녀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 녀석이.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점근선이 하필이면 기울기가 몇이죠? 2죠. 그죠? 아니 a제곱이 지금 이었으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2니까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습니다. 루트 2가 기울기거든요. 요 녀석이. 그래서 요게 루트 2가 이게 기울기가 루트 2짜리였구나. 지금 y는 루트 2x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요게 조금 더 높아요. 이게 기울기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높은 녀석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두 점, 요 점하고 요 점 내지는 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점들의 무슨 점? 평균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A고 요 녀석이 뭐 B였다고 칩시다. 자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센터 포인트가 그 녀석이었으니까 우선은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2x 제곱을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제곱은 무엇이었다? 마이너스 4다. 이 녀석의 x좌표 두 개가 여기에 솔루션이겠죠? 요 a, b의 두 녀석의 좌표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 한쪽으로 넘깁시다. 이거 우선 계산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넘겼을 때 2x 제곱 더하기 4ax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은 x1, y1이라고 놓고요. 이 녀석은 x2,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지금 요 녀석이요. 미들 m이라고 쓸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녀석은 좌표가 2분의 x1 더하기 x2, 중점이라고 했죠. 2분의 y1 더하기 y2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근데 x1 더하기 x2가 지금 몇이냐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였으니까 2a. 괜찮나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쪽이 지금 몇이었다? 마이너스 2a였다. 그러면 이 녀석을 첫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녀석도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넣는 것보단 여기에 넣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y1은 2x1 더하기 a, y2는 2x2 더하기 a 이렇게 나올 테니까 더해버리면 y1 더하기 y2라고 할 것은 2배의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니까 마사이에다가 플러스 2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괜찮나요?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A였다 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A가 변동됨에 따라서 얘는 누구 위에 있었다? Y는 X라고 하는 녀석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공포스러운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공식들이 등장을 하네요. 이제 공식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y제곱은 4px.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기는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y제곱은 4px. 뭐 여기가 포커스가 p, 0이었을 것이고 준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p였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거리가 같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기울기 줄게. 이게 y는 기울기가 mx로 시작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 박스 찾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뭐 하면 된다? 판별식 쓰면 된다. 알겠죠? 네, 판별식 쓰면 된다. 그러면 1차가 k라고 합시다. 그러면 mx 더하기 k의 제곱은 4px. 그래서 m제곱 x제곱 플러스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 mk가 뜰 것이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p의 x 더하기 k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2를 뽑아버리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 써버리면 mk 마이너스 2p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제곱 k제곱은 얼마나 된다? 얼마나 된다? 그럼 m제곱 k제곱 날아갈 테니까 이쪽에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4mp 그 다음에 이 녀석 플러스 4p 제곱은 몇이었다? 0이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4 없애고 그러면 p 없애니까 이쪽에서 이제 mk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였다? p였다. 그래서 k는 m분의 p구나. 그래서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y는 mx 더하기 m분의 p였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는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과정들 없이 그냥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럴 거냐면 이건 기본형이잖아요. 우리가 다룰 것들은 실전에서 나올 것들은 이게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또 이거 할 거잖아요. 평행이동 들어가고 그럼 얘도 또 평행이동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같은 녀석이었지 만약에 저보고 풀라고 한다면 저는 음함수 미분법을 쓴다든지 뭐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해질 거를 대비해서. 근데 기본형일 때는 이 공식 좋더라 라고 하면은 속도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러한 녀석 위의 점에서 y제곱은 4px인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준 게 아니라 누구?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 지금 누구? x1, y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니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세팅합니다. 직선은 항상 뭐 지난 이거 숫자로 줄 거예요. 이거 숫자입니다. 몰라. x-x1 더하기 y1이라고 하고 얘랑 들어가서 연립해서 판별식 제로겠죠. 아니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 않나요? 그쵸? 이게 짜증날 테니까 원래는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음함수 미분법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지점에서 얘의 기울기를 찾고 싶어요. 여기서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 그러면 얘가 음함수 표현 항상 한쪽으로 다 모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모는 겁니다.
4px 마이너스 y 제곱은 0. 야, 이거가 음함수 표현이었고 이제부터 dx분의 dy를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미분을 들어가겠죠. x에 관한 미분이요. 그러면 여기 미분 치면 4p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곱하기 dx분의 dy요. y를 미분할 테니까 dx분의 dy가 몇이었다? 0이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덩어리 요렇게 가고 2로 나눌게요. y 곱하기 dx분의 dy는 몇이었다? 2p였다. 요거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 dx분의 dy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y분의 2p라고 하는 녀석이 떠요. 괜찮을까요? 자, 요놈이 기울기라는 거예요. 요놈이 기울기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틀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 지점이었으니까 y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방정식 예, y는 기울기가 y1을 들어가야 되니까 y1분의 2p x 지나는 점이 이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나와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 공식이 다른데요? 이게 양변에 y1 곱하잖아요. 양변에 y1 곱하면 y1 y는 2p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제곱 나와요. 괜찮죠? y1 제곱이 뭔가요? 4px1이에요. 그렇죠? 그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요 y1 제곱 대신에 몇을 집어넣는다? 4px1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1, y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랑 들어갈 테니까 2p에 누구? x 더하기 x1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녀석이 처리가 돼주면 바로 그 공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 녀석으로 처리해주면 뭐 문제 없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자신 있으시잖아요? 음함수 미분법 조금 이렇게 훈련하시면 외울 필요 없다. 알겠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 가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뭐 따로따로 외우기도 그러잖아. 그리고 이것도 기본형이잖아. 이것도 기본형이지. 평행이동되면 또 원상복귀 시켰다가 공식대로 또 찾다가 또 다시 돌리고. 저는 비추. 저는 그냥 음함수 미분법 쓰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그거 비추합니다. 자, 진도 많이 나가지 말자. 괜찮나요? 진도 많이 나가는 거 좀. 진도 너무 많이 나가지 말자 얘들아. 어차피 다음 주까지 직선 접선만 뽑으면 되니까. 필수 3번? 필선. 그리고 필선 밑에 것들 훈련하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y제곱은 16x 위에 이것에 접하고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 기울기 3짜리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 3짜리 찾아라. 평행한 직선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접한다. 접하고 기울기는 3이어야 된다. 괜찮나요? 그러면 만약에 공식대로 간다면 y제곱은 지금 4p 이 녀석이 4x 이 녀석이 이제 p였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기본형이니까 공식대로 갈게요 라고 한다면 y는 mx 더하기 누구? n분의 p 그래라고 했으니까 3분의 p가 이렇게 되겠죠. 그 녀석 위에 누가 있었다? a, 1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3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음함수 미분법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음함수로 또 풀어볼게요. 한 번만 또 음함수로 풀어볼게요. 사실 기울기 주어진 상태에서도 음함수로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 녀석이 요거를 미분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y 그 다음에 y 프라임 dx분의 dy 네 지금 저 녀석에서 x 미드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dx분의 dy가 몇이 뜨냐면 y분의 8이 뜹니다. 괜찮죠? 이게 몇이길 원한다? 3이길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만족해주는 포인트의 y-좌표는 3분의 8이었을 거예요. 이렇게가 이게 3분의 8이요. 그 다음에 이제 x 좌표를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한다면 y 자리에다가 3분의 8 집어넣으면 9분의 64는 16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포인트 찾는 거예요. 포인트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4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x는 몇이었다? 9분의 4였다. 그러면 그 직선 방정식 y는 사실은 이건데 포인트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3분의 8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이게 더 복잡해요. 예. 지금은 이게 더 복잡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조잡해졌을 때는 여기가 힘을 발휘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60페이지에 한번 그 세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연습하는 겸. 식사는 어디서 하시나? 제가 학생 때는 좀 뭐라 그러지? 좀 편의점이나 막 이런 데서 먹었었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저는 여러분들 좀 저기시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괜찮던데 현백 지하 현백 지하 가면 먹을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 먹는 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좀 비싸죠, 그죠? 예, 거의 10,000원 가까이 막 가니까. 저는 거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 전골처럼 이렇게 끓여주는 거 뭐라고 하더라? 그냥 아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y 제곱은 마이너스 x. 포물선이다. 그래서 p가 이제 마사였겠죠? 마사분의 1, 마사분의 1.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이고, 몰라 그래프 굳이 그리자면은 뭐 이건데 이 녀석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면 되기는 하겠죠.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여기서 마사 콤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어디에 있나봐요. 뭐 시각화를 위해서 그냥 저기는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림 안 그리시고 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뭐를 구하시오? 접선 방정식이 노란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항상 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래프를 위에 적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 미분 EY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쓰셔도 돼요. 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 그럼 Y 프라임은 얼마다? 마이너스 2Y분의 1이다. 여기 위가 X, Y 좌표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 이 녀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누구였다? 이쪽에서 Y 값이 이거 어디 갔어? 이거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1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플러스 a. 요게 이제 그 접선 방정식이었을 텐데, 제가 지금 미루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프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이었다? 4였던 거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두 걸로 갈라질 수 있는데 거기서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쏙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2였구나.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로 이제 처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주면 충분합니다. 제네럴한 그 툴로 갑시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툴로 좀 너무 이렇게 한정된 문제만 풀 수 있는 툴을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1도 숙제 줄일 겸 한번 63, 64, 65 천천히. 혹시라도 조금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음함수미 문법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여기서 예예예. 이걸 구한 다음에가 되죠? 아 K가 나왔죠. K가 네. 나왔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위에서라고 했으니까 dx분의 dy라고 하는 녀석이 네. 아 y'까지 찾으셨어요? 아 찾았네. 그럼 요게 기울기요? 그게 기울기예요. 네? y''이 dx분의 dy거든요. 그게 기울기예요. 맞아. 그게 기울기인 거예요. 그럼 이 점지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을 잘 안 쓰잖아요. 네. 이렇게가. 근데 나중에 내신 경우 들어가셨을 때는 아마 지민이도 거의 다 음함수로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특정 상황에서만 먹히는 공식이거든요. 그 공식들이. 그래서 제가 조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좀 일찍 오셨길래 10분씩 중간에 2시간이나 10분씩 쉬는 시간 주시라고. 여러분들 조금 저기 하시고 지금 52분이거든요. 저도 들어가실 때 저기 하셔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좀 휴식 시간 드려야 되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과제는 접선까지 아니다. 알았지? 앞에 그 실력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질문 생기면은 물론 다 잘 처리하시겠지만 찝찌름한 부분 내가 고치긴 고쳤는데 뭔가 좀 다른 방식 없어요? 간편한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